자, 노인 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결국 나흘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간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죠.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사과할 일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죠.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철이나 좀 들라고 그래요. 사퇴 안 하면 이제 권위가 세겠냐고요, 혁신이가. 그리고 별로 할 일도 없어요. 사퇴가 필요하다고.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갑니다. 이 철이나 들라고 하라는 유인태 전 의원의 말이 아주 따갑게 들렸습니다. 자, 김 위원장이 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을 정중히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혁신 의지는 그대로 간다 이렇게 사퇴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자, 먼저 박성민 위원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오늘 사과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에서도 여러 가지 저 사과가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사과의 타이밍에 대해서 여러 이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이 사과도 상당히 늦게 논란이 시작이 되었지만 즉시 사과한 것이 아니라 사과할 일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긋거나 혁신위원장이 죄송하다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들로 사과를 대체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들도 몇 번 있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 가졌던 그 발언권의 무게나 책임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당사자분들께 죄송하다라고 사죄를 드리는 게 맞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논란은 더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이번에 대한노인회에 찾아갔을 때에도 거기서 김은경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김은경 위원장이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결단이라는 건 혁신위원장을 내려놓는 결단이겠죠. 자, 서주민 기자, 조금 전에 질문을 했었는데 충분히 저희가 이제 설명을 더 듣지는 못했지만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지금 사과를 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대리 사과 논란이 있었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여러 차례 노인회를 방문하면서 사과를 했었는데 갑자기 돌아선 배경 뭐라고 봐야 돼요? 네, 혁신위원들, 특히 지금 혁신위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현역 의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해식 의원의 역할이 조금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지금 당 사무부총장도 맡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예. 물론 이 의원이 이 사과는 빨리 할수록 좋다면서 김 위원장에게 거듭 직접 사과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거듭 입장을 전했다는 거는 그만큼 사실 그 직접 사과는 조금 거부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재명 대표 측 또 이 의원 측 양쪽 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인 지시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은 하고 있지만 당연히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특히 박광원 원내대표까지 이미 노인회를 방문해서 사과를 직접 한 상황이라서 이 논란을 만든 장본인이죠. 김 위원장으로서도 사실 더 버틸 명분은 없었을 겁니다. 예. 자, 이제 관심은 혁신위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일 텐데 자, 오늘 사과를 한 이후에 김은경 위원장이 직접 대한노인회로 발길을 향해서 직접 또 대면 사과까지 했습니다. 어떤 장면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노인들이 내년 4월에 선거인데 그런 화근을 일으키나 하면 됩니까? 그 당을 망치는 게 위원장입니까? 어디야? 이번 이 사건을 빨리 수습이 안 되면 내년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이 하나도 당선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오늘 이 기회로 노인회에서 사퇴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우리 노인들한테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당을 위해서도 좋을 거예요. 전국의 노인분들께 마음 아프게 드린 거 너무나 죄송스럽고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앞으로 이렇게 가벼운 언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회장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노여움이 배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 위원장도 눈물을 글썽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송국권 본부장님. 네.
저 사과를 노인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김호일 노인위원장이 대한노인회 회장이 이 국민의힘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 국민의 삼촌의원 출신이라서 이 문제를 놓고도 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그럴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 이 사과를 한 것은 시점도 늦었지만 타이밍도 다 놓쳤지만은 진정성이 상당히 결여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떠밀려서 한 사과지 본인이 진정으로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바로 어제 춘천에서 어제 그 간담회를 하면서 어제만 해도 김은경 위원장이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서 본인의 심기가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10시에 갑자기 그 사과를 한다고 공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어제 당직자 두 사람이 가서 대한노인회 가서 먼저 선제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예. 사과를 한 입장에서 당사자가 그냥 있을 수는 없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본인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 사퇴를 혁신의 여지는 그대로 간다고 하면서 사실상 김은경 위원장이 일축한 것은 이것은 김은경 위원장을 임명을 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의중이 실리지 않고는 나오기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휴가 중이지만 아무래도 사과는 하되 그 혁신위원장직은 유지를 하고 뭐 혁신을 잘 해서 그것을 좀 만회를 하라. 이 정도의 메시지가 갔기 때문에 오늘 그 사과를 놨다고 보기 때문에 역시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예. 사실 그제 혁신위 대변인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도 기회가 있었는데 사과를 김은경 위원장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정성 논란은 불가피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오늘 사과를 하러 찾아온 김은경 위원장 그리고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앞에서 명함과 사진을 때리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000만 노인을 대표해가지고 본인을 보고 내가 막 꼴대기로 하나 때리고 이래야 우리 노인들이 분이 불릴 것 같으니까 내가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전국에서 분노하는 노인을 대신해가지고 뺨이라도 한 대 때려야 그 사람들이 속이 불릴 건데 뺨을 때릴 수는 없고 내가 명함이라도 하나 때립니다. 네, 앞으로 각성하시고. 네. 양이원영 의원은 어제 찾아갔었는데 명함을 오늘 때렸군요. 김광선 변호사님, 사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뭐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 이제 그건 뭐 별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오해라는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중학생인 아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예. 그럼 계속해서 오해라고 하면서 나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달라 이런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구나. 더군다나 또 박광원 원내대표랄지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이 갔잖아요.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서 사과를 하고 이제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막다른 걸 몰리니까 이제 와서 이제 가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거에 과연 진정성이 어느 정도 얼마나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혁신위원회라는 게 민주당이 어려운 수렁에서 빼내달라고 해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민주당을 이제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오늘 뭐 사과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퇴할 의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노인회 가니까 노인회에서도 사퇴를 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분위기 자체는 이제 사퇴하는 게 맞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좌충우돌 하다가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이런 혁신위에서 아무리 좋은 혁신을 낸들 그게 과연 신뢰를 할 수 있고 누가 그걸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밖에서도 아마 사퇴 요구가 좀 본물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과의 타이밍도 늦은 감이 있는데 이 사퇴를 놓고도 타이밍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김은경 위원장이 어제 한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죠. 교수라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찌됐건 상처를 제가 드렸다면 노여움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라서 조금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이게 뭐 정치적인 맥락에 무슨 뜻인지도 아마 깊이 숙고하지 못한 아마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 사회를 자신의 흠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며 철없는 집단으로 매도시켜버렸습니다. 철도 없고 정치 언어도 잘 몰라서 어르신 비하 막말을 쏟아내는 인사가 위원장으로 추진하는 민주당의 혁신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을 하면 말을 보탤수록 논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이렇게 지칭하면서 금감원 부위원장을 다 마감했던 일을 갖고 또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교수 집단에 대한 또 논란으로 번졌군요. 박성민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계셨구나라는 인상을 주는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제 본인이 뭐 철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적절한 표현도 아니죠. 그리고 뭐 교수라 철없이 지냈다라는 발언은 뭐 교수들 사이에서도 사실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발언이고 뭐 노인 비하하더니 이제는 교수 비하까지 하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뭐 온라인상에서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사실 저런 언어를 선택해서 본인은 사죄의 뜻을 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황 인식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제 저게 어제의 영상일 겁니다, 아마.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완전히 전향적인 태도로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뭐 그 점에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본인이 혁신위원장을 맡은 지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난 게 있고 혁신위원장으로서 본인의 발언이 갖는 정치적인 무게라든지 언론에 소개되는 본인의 그 발언의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는 언행에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게 맞죠. 그런 점에서 좀 냉정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본인을 변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인의 직책이나 나이 같은 것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조건 없는 사과를 드리는 것이 가장 깔끔하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공당의 혁신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물론 이 교수라고 자기를 낮추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만 또 교수 집단의 정서까지도 고려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치 언어를 모르는 분이 왜 정당에서 정치를 혁신하느냐, 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송국권 본부장님께서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일단 교수 폄훼는 교수 폄훼 별개로 치고 본인이 정치 언어를 잘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인은 정당한 말을 했는데 정치권에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논리에 의해서 자기가 비판을 받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본인이 그 정치 논리를 그렇게 모르고 정치권의 생리를 모르면은 민주당의 혁신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에요.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안이고 정치력이 있어야지 이것을 풀 수 있는 건데 본인이 정치 논리도 잘 모르고 정치 언어도 모르는데 정치 혁신을 하겠다고 그 가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본인 말과 지금 상충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015년에 벌써 정치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표, 당대표 시절에 그 민주당의 당무감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했어요. 예. 활동을 했고 20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정무직인 그 금감원 부원장으로 가곤 했죠. 그래서 아마 정치권에도 그동안 간간히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말을 실수를 한 걸 가지고 정치 생리를 잘 몰랐다, 정치 언어를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자가당착이 되는 거죠. 예. 자,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 발언이 나온 직후부터 이루어진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아마 발언의 파장이 이 여론조사에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밑에 보시면 70대 이상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좀 많이 하락한 걸로 나왔고요. 예, 2주 전보다 비교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리고 60대에서는 소폭 오르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이 파장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성민 의원,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내셨는데 이런 발언의 파장이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죠. 이게 뭐 선거와 별개로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사과를 정식적으로 드리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이 발언의 파장을 혁신위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사실은 당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사죄를 계속 드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지층이 빠진 곳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발언은 어쨌든 노인분들, 노인 유권자분들의 심기를 굉장히 거스른 발언이었고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 실체적 진실이 사실은 수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앞서 살펴봤듯이 그 지지가 확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또는 한쪽의 정당의 지지율이 확 오른 부분은 사실 6070 그러니까 그쪽 노인 유권자분들의 지지층이 이미 명확하기 때문에 예. 이번 발언의 파장이 사실은 심상치 않다라고 감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당을 혁신해야 할 혁신위가 오히려 혁신 대상이 됐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심지어 당 안팎에선 김 위원장이 정치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부터 서주민 기자에게 야당의 속 사정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당초에 이제 김 위원장이 총선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초반에 나왔었죠. 초반에 있었죠. 네. 예.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했냐면 사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심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다음 학기 사학점 네 과목 강의 벌써 잡았습니다. 예, 강의 예. 제목도 말하라면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정도면 굉장히 단호하게 네. 정치를 안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교수로 돌아가겠다 이런 뜻이었죠. 예. 김 위원장이 자초한 측면이 그런데 있습니다. 전국 순회 간담회 또 이 방송 출연 등을 통해서 많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이른바 이 설화가 잦았습니다. 혁신 내용보단 김 위원장의 말이 더 주목받게 된 상황이 된 건데요. 이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 사건이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말해서 구설에 올랐고요. 초선 의원들을 코로나를 겪은 이 학력 저하를 겪은 학생들에 비유해서 초선 의원 비하 논란이 또 일었습니다. 그랬죠. 여기에 이번에 또 노인 폄하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혁신위의 동력을 스스로 깎아먹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혁신의 어떤 내용들이 좀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뭐 혁신위 구성원들의 발언이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본연의 임무에 보다 더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박용진 의원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본연의 임무가 혁신인데 혁신보다는 정치적인 언어를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뜻이죠. 원래 혁신위의 역할이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 이 당의 문제를 개선하고 또 이 중도층으로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는 걸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에 친명, 비명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혁신위가 오히려 조정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좀 친명 쪽에 치우친 듯한 행보를 보이면서 김 위원장이 이 정치적인 욕심이 조금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나왔습니다. 예, 당내에서 갈등 조정의 역할을 이제 혁신위가 해야 되는데 특정 정파의 이해를 대변하는 듯한 목소리를 자주 냈기 때문에 정치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런 거죠. 특히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놓고는 이른바 개딸, 강성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개딸을 향해서는 BTS의 팬클럽인 아미에 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BTS의 아미를 손가락질 누가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어 드린다고 하면 훨씬 더 건강하고 건전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또 최근 발언이죠.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치욕이었다라고 한 것도 강성 지지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지지층의 힘으로 다음 총선에 나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또 이유이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혁신보다는 자기 정치에 매몰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물러나진 않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번 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혁신 활동을 이어가겠다. 마지막 남은 게 지금 공천 개혁안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공천 개혁안 역시 사실 좀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공천 룰을 많이 바꾸는 혁신 공천안을 내놓고 이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수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거셀 텐데요.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혁신적이지 못하다, 반혁신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만큼 혁신위의 이 공천안 이게 통과되기 위해서는 신뢰성 또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공천 룰 이 개혁은커녕 이 혁신위의 존폐 여부 이걸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자,
김은경 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 이후에도 다양한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문제는 오늘도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됐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치욕스럽다고 했고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이라는 직함까지 생략하는 무례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게 치욕스러웠으면 스스로 중도 사퇴하는 게 떳떳한 태도였을 텐데 연봉 3억을 꼬박 다 챙기고 나서 이 무슨 염치 없고 위선적인 망발입니까? 이게 연봉 3억짜리 꿀직장이에요. 신의 직장입니다. 예. 금융권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데 그 3억을 1년 더 받겠다고 정권이 교체되고도 이분은 꾸역꾸역 임기를 버텼어요. 그거 누가 임기 안 버티면 큰일 난다고 협박했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정말 치욕스러웠다면 그 치욕적인 연봉 3억을 예. 사과의 의미로 대한노인회에 기부하시면 제가 이분이 진정성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금융감독원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연봉이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저런 논란들이 이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한송훈 기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보다도 연봉이 많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김 위원장은요, 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에 금감원 부원장에 취임해서 연봉 3억 원의 제네시스급 이 관용차 또 운전기사까지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랬군요. 3년 임기를 다 채우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1년 가까이 지내다가 지난 3월에야 퇴임을 했는데요. 대통령 연봉이 2억 4천여만 원, 국무총리가 1억 9천, 감사원장 1억 4천, 장관이나 차관의 평균 연봉이 1억 3천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 고액 연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고액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